조합 진도 나가겠습니다. 조합. 일단 조합은 보통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알개를 택하는 거예요. 뽑는 경우의 수인 겁니다. 근데 보통 NCR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그래서 조합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합의 수는 기본적으로 요거인 거예요. NCR은 이제 NPR에서 요거는 이제 알개를 순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알개를 순서를 섞는 것만큼이 한 가지란 말이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R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R팩분의 NPR이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요게 지금 우리가 NPR이 N 빼기 R팩분의 N팩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은 R팩 곱하기 N 빼기 R팩 분의 N팩이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NC0은 그쵸? 지금 요 R에다 0을 대입하면 0팩분의 NP0이니까 1분의 1이라서 1입니다. 그쵸?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는 건 아예 안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정의로만 치면은 경우의 수를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순열에서와 마찬가지로 요 식에 혹은 요 식에 넣었을 때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로 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뭐 NCN 이것도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경우의 수. 그죠? 그럼 R에다가 n을 대입하면 n팩분의 npn이니까 얘도 1이겠네요.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 3번. 요 3번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3번씩. NCR하고 NCN 빼기 R이 무조건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요식만 봐도 마찬가지고 R하고 N 빼기 R 대입을 하면은 지금 얘와 얘가 그냥 뒤바뀌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그 정의로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서로 다른 5개인 거예요. 1, 2, 3, 4, 5번 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이거 OC1을 2개를 골라요. 근데 이거는 OC3하고 무조건 같아요. 왜냐면 내가 2개를 고른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 3개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2개를 뽑는다는 건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2개를 뽑는다는 건 3개를 남기는 거야. 근데 남기는 입장에서 보면은 3개가 택해진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정의상으로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NCR하고 NCN 빼기 R은 항상 같은 거예요. 이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4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NCR은 N 빼기 RCR 플러스 N 빼기 1CR 빼기 1인데 요거는 일단 암기를 먼저 해야 돼요. 암기하는 방식은 요겁니다. 일단 요 앞에 N 빼기 1은 같아야 돼요. 같은 수고. 뒤에 있는 R하고 R 빼기 1은 뭐예요? 연속된 수겠죠. 연속된 정수.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지금 n은 n 빼기 1에서 플러스 1이 되고요. r은 지금 둘 중에 큰 수가 결정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다 있으면은 NCR은 그러니까 다 있으면은 n 빼기 1 CR 더하기 n 빼기 1 CR 빼기 1은 NCR이다. 어떻다고요? 앞에 있는 n 빼기를 같아야 돼요. 항상 같으면은 얘는 플러스를 내는 겁니다. 그죠? 뒤에 있는 R하고 R 빼기 1은 서로 연속된 자연수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R은 뭐예요? 둘 중에 큰 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암기를 잘해야 돼요. 암기. 알겠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5C2 더하기 6C2 더하기 7C2 이렇게 구하래요. 그 얘는 물론 이 6개를 혹은 뭐 8C2 이런 식으로 7개를 뭐 노가다에서 다 구해도 되지만 약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2C2는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3C3하고 같아요. 어차피. 그치? 그러니까 3C3 더하기 3C2는 얼마예요?
지금 요 위에 공식이 뭐냐면은 4C3이에요. 그쵸? 앞에 있는 거 얘하고 얘는 플러스 1 해주고요. 뒤에 있는 거 얘하고 얘는 연속된 자연수니까 큰 수로 골라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4하고 4 같고 2, 3이니까 5C3이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6C3, 7C3, 8C3, 9C3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요런 거 풀 때 쓰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4번 공식도. 원리는 뒤에 문제 나면 알려줄게요. 원리는 물론 이거는 당연히 요 팩토리얼식으로 고쳐가지고 증명이 쉽게 가능하고요. 요 4번 공식 팩토리얼식으로 고쳐서 증명은 쉽게 가능하고 이거를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문제 나오면은 문제 나올 때 알려주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분할 분배 매우 중요합니다. 분할 분배 알겠죠? 그래서 분배는 쉬운 거고 사실 분할이 훨씬 중요해요. 분할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p개, q개, r개 그러니까 총 n개를 p개, q개, r개로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대요.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PQR이 모두 다른 수일 때 PQR 중 어느 두 개가 같을 때 PQR 모두가 같은 수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NCP 빼기 N 빼기 PCQ 곱하기 RCR 이거는 똑같단 말이죠. 이게 다 똑같아요. 여기 앞에는. 그렇죠? 근데 두 개가 같으면 뭐예요? 200분의 1도 추가되고요. 셋 다 같으면 300분의 1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리를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데요.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약간 이런 겁니다. 예시로 좀 보면 좋은데 일단 뭐 예를 들면은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5번 공, 6번 공까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4개, 1개, 1개 세 묶음으로 이렇게 분할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할이라는 거는 영어로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건데 정확히 어떻게 쪼개냐면은 서로 교집합이 없게. 근데 그 조각들을 다 합치면 정확히 전체가 되게끔 쪼개는 게 분할이에요.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분할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분할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6개를 4개, 1개, 1개로 분할하겠다. 이러면은 요 4개에 들어갈 4개짜리 묶음에 들어갈 거를 골라야겠죠. 6C 4. 그럼 이제 이 4개를 제외한 2개가 남는단 말이지. 2개를 1개, 1개 분할할 거니까 2C 1을 곱하는데 1개, 1개가 순서가 같으니까 200분의 1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1개, 1개가 개수가 같아가지고 200분의 1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분할이란 거는 이 묶음별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야. A, B, C가 아니라 그냥 동등한 3개의 묶음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개수가 4개, 1개, 1개 다르면 동등하지 않겠죠. 묶음에 들어있는 뭐 원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금으로 치면 공의 개수가 4개짜리 묶음과 1개짜리 묶음이 뭐 동등해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개수가. 그런데 똑같이 1개짜리 이 묶음은 둘 다 1개 1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4개에서 1, 2, 3, 4를 1번, 2번, 3번, 4번을 4개에서 골랐어요. 이게 이제 한 묶음이야. 그렇지? 그럼 뒤에 5번하고 6번 공이 남아있는데 내가 5번 공을 먼저 골랐어. 그쵸? 뒤에 1C1은 그냥 보통 요 RCR은 다 1이기 때문에 보통 잘 안 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5번 공을 골랐고 6번 공을 남겼습니다. 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에서는 똑같이 이제 1, 2, 3, 4번 1, 2, 3, 4 공을 골랐는데 이 묶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6번 공을 골랐어요. 그리고 5번 공을 남겼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두 식을 비교했을 때 여기까지만 식을 보면은 얘는 다른 경우로 잡혀요. 그쵸? 지금 해석을 보면 6C4 4개를 뽑았어. 이 상황에서 이 C를 했다는 건 뭐 5나 6 중에 하나 골랐다는 건데 5를 골랐을 때랑 6을 골랐을 때는 당연히 다르니까 곱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분할로서의 결과는 5를 고르나 6을 고르나 뭐예요? 1, 2, 3, 4, 5, 6 1, 2, 3, 4, 5, 6 같은 결과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경우로 잡히지만 다른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개수와 같으면 뭐예요? 이게 순서를 다르게 뽑았을 때 우리 5번하고 6번을 뽑거나 6번하고 5번을 뽑았을 때 그렇지. 이때 그냥 이 200분의 1이 없으면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로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과가 같잖아. 그래서 두 개로 나눠준다. 약간 이런 개념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두 개로 많이 쪼갠다. 세묶음을. 그쵸? 그럼 당연히 6개 중에 2개를 고르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이 C는 생략할게요. 2개가 남는 거죠. 근데 여기에 300분의 1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 1번 공, 2번 공을 뽑아서 한 묶음 만들고 두 번째 3번 공, 4번 공을 골라서 한 묶음 만들고 이제 5번 공, 6번 공을 남겼어요. 그쵸? 요 케이스. 근데 내가 첫 번째에 만약에 3번 공하고 4번 공을 골랐어. 두 번째에는 1번 공하고 2번 공을 고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공, 6번 공을 남겼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식만 보면은 당연히 이 둘은 다른 경우 잡혀요. 여기서 1, 2를 고르고 3, 4를 골랐잖아. 5, 6을 남겼고. 그쵸? 이 케이스와 3, 4를 고르고 1, 2를 골랐어. 5, 6을 남겼어. 당연히 이것만 보면 다른 경우 전부 다 각각의 다른 경우를 잡은 상태인 거지. 그치? 고의 법칙을 풀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 2, 3, 4, 5, 6 1, 2, 3, 4, 5, 6 분할로서는 같은 경우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어떻게 돼? 두 개가 골라진 상태에서 이 순서가 섞이는 것만큼 다 그냥 한 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같은 경우의 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섞는 경우의 수 300분의 1만큼 나누는 겁니다. 300까지. 그러니까 요 상태로 보면은 정확히 3개를 순서를 뒤섞을 수 있는 300까지만큼이 한 개로 돼요. 나눠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두 개의 묶음이 같으면 200분의 1 들어가고 세 개의 묶음이 같으면 300분의 1 들어가는 겁니다. 원리 알겠죠? 만약에 보통 3개까지밖에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4개의 묶음으로 이제 분할을 하는데 이 4개의 묶음의 숫자가 전부 다 같다? 그럼 400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할 특히 팩토리얼 이게 왜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뭐 결론은 간단하죠, 그렇죠? 보통 뭐 4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쪼개면 6개 중에 4개 고르고 나머지 2개 중에 1개 고르고 그렇죠? 이거 남는 거니까 일시일 이거 쓰지 않고요. 근데 1개 같으니까 200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지? 2개 쪼갠다. 그럼 6C2 곱하기 4C 곱하기 2C는 생략할게요. 6C 곱하기 4C 그 다음 3개 셋 다 같으니까 곱하기 3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분배는 뭐냐? 분배는 일단 n 묶음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곱하기 n 팩이라는 거예요. 요게 분배인 겁니다. 요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만약에 3개의 묶음으로 쪼갰어. 그거를 뭐 A, B, C 3명한테 이렇게 분배해 준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요 A, B, C에다가 이 뭐예요? 이 세 묶음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죠. 그렇죠? 대응시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곱하기 3팩이 된다는 얘기예요. n개의 묶음을 n명이 분배하면 곱하기 n팩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분배는 쉽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분할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조합과 특히 분할 다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개념 설명을 했고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지금 NPR이 360이고요. NCR이 15예요. 이때 N 플러스 R을 구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요걸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죠? NCR은 R팩분의 NPR이에요. 그렇죠? 뜻 자체가 이렇죠. NPR에서 순서를 무시하는 거니까 순서를 뒤섞는 R팩계만큼이 한 가지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15는 R팩분의 36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야? 24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R팩이 24예요. 그러니까 R이 4팩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N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N은 지금 예를 들면 NP4가 36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NP4보다 NC4가 계산하기 더 편하겠네요. NC4가 15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6C4랑 다르게 같고 이게 15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이 6이겠구나. 뭐 이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조합해서 따져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6 더하기 4 답이 1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조합의 수 남자 6명
여자 4명의 후보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의 임원을 선출한다.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근데 임원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지위가 동등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A, B, C 3명이 임원으로 뽑히나 B, A, C 이렇게 뽑히나 임원으로 뽑히나 그냥 A, B, C 3명이 임원으로 뽑힌 거잖아.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순서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순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순서가 없으면 조합입니다. 그래서 남자 6명 중에 3명을 뽑고 동시에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야 이제 임원이 전부 다 선출되고 시행이 끝나는 거죠. 둘이 곱하면 답이겠네요. 그래서 6C3은 어떻게 계산해요? 6C3은 6P3에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6P3에서 3팩을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이 되고요. 보통 6C3 같은 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20이라는 게 외워지긴 합니다. 4C도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보통 외워질 건데 4P2에다가 2팩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 곱하기 6이라서 답이 120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초반에는 이 조합을 다 써서 계산을 좀 해줄 건데 나중에는 암산을 많이 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3번 볼게요. 지금 10명의 쇼트트랙 선수 중에서 계주 종목 대표 4명을 선발하려고 한다. 500m와 1000m 종목에서 각각 우승한 2명의 선수가 선발되는 경우의 수를 A, 이 두 선수는 선발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맞나요? 특정한 것을 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별표 한 개로 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행은 뭐예요? 10명 중에 대표 4명을 선발한다. 이게 시행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행입니다. 항상 시행을 잘 봐야죠. 근데 여기서 지금 500m와 1000m 종목에서 각각 우승한 2명의 선수, 그러니까 500m와 1000m 종목에서 각각 우승한 2명의 선수가 선발될 때가 이제 A래요. 그렇죠? 그리고 두 선수가 선발되지 않는 경우가 B라고 합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0명 중에 4명을 선발하는데 A 같은 경우는 뭐야? 특정한 2명을 먼저 선발하는 거야. 그럼 10명 중에 2명이 선발됐어. 그럼 나머지 8명 중에 뭐예요?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상황인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시겠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특정한 2명, 우승한 2명은 이미 선발돼 있어요. 근데 총 4명을 뽑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8명 중에 2명을 더 뽑으면 되는 겁니다. 8C2가 답인 거예요. 8P2에다가 2팩을 나눠야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47, 28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고요. B는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 특정한 2명을 안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8명 중에 4명을 다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C4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해석 알겠죠? 해석. 해석이 되게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죠? 얘는 8P4, 8, 7, 6, 5 4팩을 넣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4, 2가 8이 약분되고 3이 약분돼서 70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예요? 답은 98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적어도는 뭐 항상 중요하죠. 보통 이거를 우리가 여사건 문제라고 하죠. 뭔가 시행의 전체에서 반대되는 케이스를 뺀다. 일단 봅시다. 한번. 서로 다른 볼펜 6자루와 서로 다른 연필 5자루. 서로 다른 볼펜 6자루하고 서로 다른 연필 5자루가 들어있는데 4자루를 꺼내려고 한다. 이게 시행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쓴 게 이게 시행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볼펜과 연필이 각각 적어도 한 자루씩 포함되도록 꺼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죠? 그럼 반대되는 케이스가 뭐예요? 볼펜만 꺼내거나 연필만 꺼내거나. 그쵸? 맞아요. 반대되는 케이스가 볼펜만 그러니까 볼펜만 꺼내다가 연필이 한 자루도 포함이 안 된 거지. 혹은 연필만 꺼내거나 볼펜이 한 자루도 포함이 안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시행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뭐예요? 전체 11자리 중에 4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쵸? 서로 다른 볼펜 6개랑 서로 다른 연필 5개면 총 11개잖아요. 11개. 11자루. 11자루 중에 그냥 4개를 임의로 선택하는 게 전체의 경우의 수예요. 근데 여기서 볼펜만 4개 뽑히는 케이스. 그쵸? 빼고. 또 연필만 4개 뽑히는 케이스. 이걸 빼면 답인 거죠.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 6C4는 뭐예요? 6C랑 같아요. 6C로 계산하면 되고 5C4는 뭐예요? 5C라고 같습니다. 5C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죠? NCR하고 NCM-R이 같다. 그쵸? 요걸 이용해서 지금 바꾼 겁니다. 왜냐면 6C4 계산하려면은 귀찮아요. 6P4, 6, 5, 4, 3 4팩
4, 3, 2 이렇게 약분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약분된다는 얘기지. 6C2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하고 얘를 약분해서 15다. 이렇게 구하는데 아니 어차피 이렇게 약분 지금 자동으로 약분될 걸 뭐하러 쓰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이게 6C랑 같다고 해서 이것만 써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11C4는 계산해야겠죠? 11C4는 어떻게 돼요? 11P4 그 다음에 400 나눠야겠죠. 그러면 약분하면은 4, 2, 8, 3, 3, 9 그러면 330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330 빼기 6C1은 15, 5C1은 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10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예요. 몇까지 됩니까 이거? NC1은 뭐예요? N개 중에 한 개 뽑는 거니까 그냥 N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암산 가능하겠죠. 6C는 방금 전에 나왔었죠. 15. 보통 외우십니다. 보통 이제 6C2 뒤에 R이 2면은 그냥 2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6P2 6 곱하기 5에다 5를 2로 나누면은 3 곱하기 5 15. 이 정도 이제 암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5번. 서로 다른 국어책 5권, 수학책 5권 중 국어책 2권, 수학책 3권을 뽑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거는 뽑아서 나열한다. 이것도 이제 뭐 되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한 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일단 5권 중에 국어책 2권을 뽑아요. 수학책 5권 중에 수학책 3권을 뽑아. 그래서 일단 총 국어책 2권, 수학책 3권을 뽑은 것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얘를 일렬로 꽂아요. 총 5개를. 5팩. 일렬로 꽂는다. 책꽂이. 이게 이용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행을 완성하면 답인 겁니다. 뭐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5C2도 10이고 이 정도 암산 가능하죠. 5P2, 5 곱하기 4에서 2팩을 나눠요. 2를 나눠요. 그러면은 5, 2, 10 되겠죠. 5C3도 5C랑 같으니까 10이고 5팩은 120이에요. 그래서 1, 2, 0, 0, 0 12,000가지가 답인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유형 6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6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이들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그렇죠? 이 직선이란 거, 이건 좀 잘 나오니까 이것도 별표 한 2개 치세요. 반드시 좀 익혀야 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직선이란 거는 보통 이렇게 뭐예요? 점 2개를 딱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직선이. 그죠? 그래서 총 6개의 직선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겹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일직선 라인이 있을 때 요거랑 요걸 고르면 뭐예요? 일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요거랑 요걸 골라도 같은 직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은 다 그냥 같은 직선인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세지면 좀 곤란하겠지. 같은 직선인데 이걸 여러 개로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야? 빼기 지금 요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케이스를 전부 다 빼고요. 근데 전부 다 빼면 안 되죠. 한 개는 생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 개를 더해주는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요 스킬 알겠습니까? 겹치는 거를 싹을 다 뺀 다음에 하지만 한 개는 생기니까 플러스 1을 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6C는 6, 5, 3, 15 빼기 4C는 6이죠. 더하기 1이니까 답이 10가지 직선이 10개가 되겠네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각선의 개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대각선의 개수가 35인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 별표 3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냥 중요해서요. 그죠? 일단 다각형의 대각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예시로 한 오각형 정도 볼까요? 그냥 꼭지점이 5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꼭지점 중에 2개를 고르면 선분이 이제 선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요거랑 요걸 고르면 요 선분, 얘랑 얘를 고르면 요 선분, 얘랑 얘를 고르면 요 선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근데 어떻게 골라도 다 대각선인데 대신 이렇게 인접한 것끼리 고르면 얘는 대각선이 아닌 거잖아. 변인 거고. 그렇죠? 인접하지 않은 것끼리 고르면 대각선인 거고. 그죠? 인접하지 않은 거랑 인접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 OC2에서 뭐예요? 인접하지 않은 게 총 그냥 변의 개수를 5개를 빼면은 나머지가 전부 다 대각선인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각형이 아니라 N각형이라고 이제 일반화하면은 N각형은
꼭지점에 n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n개 중에 2개를 골라. 그쵸? 근데 그 중에 이제 변의 길이가 n각형이니까 변의 길이가 n개 있겠죠. 그래서 그 변의 개수 n개를 빼면은 나머지는 다 대각선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요게 바로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뭐 그냥 외운다기보다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항상 해석이 돼야 된다 이거. 이걸 뭐 외워봤자 일주일 뒤에 까먹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뭐 무지성으로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요걸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그때 식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NC 빼기 N이 35일 때 N을 구하시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럼 NCE는 뭐예요? NPE 이거 2팩으로 나눈 거죠. 빼기 N이 35다. 그럼 양쪽에 2를 곱하고요. 그럼 N 곱하기 N 빼기 1 빼기 2N이 70이겠죠. 그래서 N으로 인수분해하면 묶으면 N 곱하기 N 빼기 1 빼기 2니까 N 빼기 3 여기 70이에요. 근데 70은 10 곱하기 7이죠. 그럼 누가 봐도 뭐예요? n이 10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8번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유형이에요. 별표 2개 정도 반드시 익혀야 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봅시다. 아까 직선의 개수랑 좀 비슷한데 반원 위에 10개 점이 있을 때 3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수를 구하시오. 이건데 당연히 뭐예요? 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총 점이 10개 있으니까 10C3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직선상에 있는 5개 점 중에 점 3개를 고르면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쵸?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 3개를 연달아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케이스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얘는 쌀을 빼면 돼요. 직선처럼 한 개조차도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예요. 그래서 10C3은 뭡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10P3에다가 3팩을 나누고요. 5C3은 5C랑 같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3, 4, 120 빼기 5이 10이니까 총 110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대표 유형 9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선과 세로선이 같은 간격을 이루면 서로 수직일 때 이 선으로 만들어지는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 이것도 유형 익혀야 되는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별표 1개. 그죠? 약간 일단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가 아니라 총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총 직사각형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게 지금 세로선이잖아요, 세로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로선이죠. 그래서 지금 세로선이 5개, 가로선이 4개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중에서 세로선 4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그렇죠? 그리고 가로선 지금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은 특정 직사각형이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약간 이런 거야. 지금 얘하고 얘를 고르고 얘하고 얘를 골랐으면 이런 직사각형이 생긴다거나, 그렇죠? 얘하고 얘를 고르고 얘하고 얘를 골랐으면 이런 직사각형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르게 고를 때마다 특정하게 정확하게 딱 한 가지 직사각형과 대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사각형을 포함해서 총 직사각형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뭐만 빼면 돼? 정사각형의 개수만 빼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정사각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세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요 앞에 있는 이 총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요 스킬 때문에 별표가 한 개가 붙은 거예요. 요거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되고요. 정사각형의 개수는 그냥 세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조그만 거, 요만한 거 몇 개예요? 4 곱하기 3, 12개죠. 그렇죠? 근데 요것만 있습니까? 요만한 것도 있죠. 그죠? 요거는 하나, 둘, 셋. 가로로 셋, 세로로 둘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 6이고요. 그리고 큰 직사각형, 그렇죠? 큰 직사각형. 요거는 지금 세면은 하나, 큰 정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 정사각형의 총 개수를 다 빼면 답인 겁니다.
그럼 5C2는 10이고 4C2는 6이에요. 빼기 여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0이네요. 60 빼기 20이니까 답이 40개가 되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세야 합니다. 이렇게 크기 순으로.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정사각형을 포함한 총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방법. 요거 좀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10번 볼게요. 분할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8명의 학생을 셋 둘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 A, 그리고 둘둘둘둘 4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로 구하시오. 이거 뭐 분할 배웠으니까 이거 쉽네요. 그렇죠? A는 어떻게 돼요? 8명 중에 3명 고르고 나머지 5명 중에 3명 고르고 2명 남습니다. 근데 3이 같으니까 200분의 1. 이게 A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공식 외우듯이 그냥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해서 바로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계산하면 83 얼마예요? 8P3 3팩 나누고요. 곱하기 5C3은 이제 10, 이 정도는 이제 암산도 가능하고 외워지겠죠? 200분의 1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역분되고 역분됩니다. 그래서 A가 28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8C2, 그 다음에 6명 중에 2, 4명 중에 2, 2명 남고, 근데 2가 4시 같으니까 400분의 1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8C는 얼마입니까? 이제 밑에 뒤에 R이 2면은 조합이 암산이 가능하죠. 8, 7에서 2를 나누니까 4, 7, 28. 6C는 6, 5에다가 2를 나누니까 3, 5, 15. 4C는 4, 3에다 2를 나누니까 2, 3, 6 곱하기 4팩은 24죠. 24분의 1 이겁니다. 그럼 약분을 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4고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7이네요. 그래서 7, 5, 35, 7이면 7, 1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38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 알겠죠? 이거는 뭐 쉬운 거예요. 그렇죠? 분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형 11. 서로 다른 8종류의 꽃을 두 종류, 세 종류로 묶어 꽃다발을 만든 다음, 그쵸? 이 3개의 꽃다발을 3명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거는 그냥 분할 문제였으면 얘는 분할 분배예요. 그쵸? 이 파란색이 이제 분할을 먼저 하고요. 8종류의 꽃을 셋, 둘, 셋 이렇게 이제 3덩이로 분할을 하고 그 분할한 3덩이를 3명에게 분배해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8개 중에 2개 고르고 나머지 6개 중에 3개 고르고 3, 3이 숫자 같으니까 200분의 1 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이에요. 분할. 그리고 이 세 덩이를 3명에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게 분배입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간단하죠? 8C2는 암산 가능하죠. 8 곱하기 7인데 2로 나오니까 4, 7, 28. 그리고 사실 우리가 R이 3일 때도 그 암산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3팩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결국 그치? 그럼 3팩은 6이란 말이야. 6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6P3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6으로 나누고 5, 4, 20만 남겠죠. 200분의 1은 2 곱하기 1 300분의 1은 6입니다. 3팩 곱하기 3팩은 6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28 6, 8, 48 6, 22 16802 답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분할 분배 알겠죠? 쉽죠? 분할만 할 줄 알면 분배는 그냥 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진표 작성하기. 특히 대진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토너먼트. 리그전은 쉬우니까. 토너먼트 작성하는 게 이게 분할의 연속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봅시다 한번. 지금 회원수가 7명의 어느 모임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비상연락망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에서 토너먼트는 좀 유죄에 있고 얘는 지금 비상연락망 만드는 문제네요. 총 7명인 모임에서 비상연락망을 만들려고 한대요. 맞습니까? 이게 되게 좀 중요한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여기 한 명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이게 7C1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요 나머지 셋을 할 때 그냥 2개 고르고 4개 고르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일단 3명 나머지 6명을 셋으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을 해야 돼. 분할을. 그치? 그래서 여기가 1차 분할이 들어갑니다. 6C3 곱하기 3C3 곱하기 3, 3이니까 숫자 같죠? 200분의 1 이렇게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셋에 나눠진 거에서도 한 명 둘로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야죠. 한 명 둘로 이렇게, 그지? 동등하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3C1 곱하기 3C1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야? 하나 둘로 분리해야 되니까 뭐 200분의 1 이런 거 안 붙겠죠, 그죠? 개수가 그 분리되는 어떤 원소의 개수로 해야 될까요? 그게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요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7C1은 7이고요.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이제 300, 6을 나누니까 5, 4, 20 곱하기 200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거겠죠. 그러면은 약분을 하면 7, 9, 63, 630까지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약간 오히려 비상열람방이 조금 특이한 문제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12-1 유제를 지금 보면 뭐예요? 전부 다 토너먼트죠, 그렇죠? 토너먼트가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총 6팀을 3셋 분할하고 또 여기 세 팀을 둘 하나, 이쪽 세 팀도 둘 하나, 이렇게 분할을 3번 하면은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12-1번 유제 식만 세워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팀을 6C3 곱하기 200분의 1로 분할을 첫 번째로 먼저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셋을 둘 하나 이렇게 분할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3C1 곱하기 둘 남기고 3C1 곱하기 둘 남기고 여기가 이제 요 분할이겠죠. 그죠? 이게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한 요 값이 답인 겁니다. 이해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토너먼트 분할의 연속이다. 뭐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12번이 이제 마지막 대표 유형이네요. 일단 조합 진도는 여기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